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왔는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순간만큼은 모두 잊어도 좋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가족 안에서의 역할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당신만 남겨두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정답을 맞히거나 점수를 매기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통과 의례입니다. 깊은 내면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조용한 여행,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내쉬는 듯한 호흡으로 이제 외부 세계는 점점 멀어지고 당신 안의 공간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은 당신의 영혼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장소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명확히 떠오르지 않는 기억들, 그리고 이유 없이 마음을 울리는 상징들. 지금 우리는 상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다. 상징은 그 편지의 언어입니다. 나무 한 그루, 강물의 흐름, 바람의 속삭임. 무의식은 이러한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떤 논리나 이성보다 더 깊이 당신의 진실에 다가갑니다. 이제 당신은 상징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 안에 진짜 자아가 조용히 문을 열고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는 당신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욕망,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진실한 내면의 소리와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 당신의 이름도 직업도 세상이 준 모든 타이틀도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세요. 존재하는 그대로, 어떤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부터 펼쳐질 여정은 외부의 소리를 끄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식적인 침묵의 의식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보다 당신이 누구로 변해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발견은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직면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이제 숨을 한 번 더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외부 세계를 잠시 뒤로 하세요. 지금부터는 당신의 영혼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당신만을 위한 상징적 성소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문이 열립니다. 여행이 시작됩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들리나요? 외부의 소음이 천천히 사라지고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미묘한 울림이 시작됩니다. 그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당신이 잊고 있던 목소리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타인의 기대 속에서 조용히 묻혀있던 당신 자신의 목소리. 지금 그 목소리가 깨어나려 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운명으로 남는다. 이 문장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을 향한 진실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무시할수록 무의식은 점점 더 큰 상징으로, 때로는 고통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그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의 어떤 부분이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성의 세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직관의 세계로 이동합니다. 당신의 눈앞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감정,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논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단지 느끼세요. 무의식의 언어는 이성이 아니라 상징과 감정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화면 속에 두 개의 상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태양처럼 뜨겁고 다른 하나는 달처럼 고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에너지에 더 끌리나요? 강렬하고 주도적인 힘인가요? 아니면 부드럽고 포용적인 흐름인가요? 어느 쪽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무의식이 지금 어떤 균형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단순히 숫자 1 또는 2를 마음속에 떠올리거나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 행위는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무의식과 연결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당신 안에 남성과 여성의 에너지, 즉 행동과 수용, 태양과 달,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인사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평화, 긴장감 혹은 울림, 그것들은 모두 당신 안에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경청입니다.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의식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빛을 따라가면 곧 새로운 자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내면의 눈을 뜨세요. 세상의 빛이 아닌 당신 안의 빛을 보기 위해서. 당신 앞에 5그루의 나무가 서 있습니다. 모두 고요하지만 각기 다른 영혼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들을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투영된 상징으로 바라보세요. 이들은 당신 안의 5가지 가능성, 5개의 길, 5개의 자아입니다. 지금부터 그 속삭임을 들어봅시다. 이 장면을 보는 동안 이성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느끼세요. 어떤 나무가 당신을 부르고 있는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울림에 귀 기울이세요. 먼저 참나무 엘 로블레. 그 굵은 줄기와 깊게 뻗은 뿌리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힘을 상징합니다. 참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묵묵한 강인함, 그리고 때로는 경직된 안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뿌리에서 지혜를 얻고 있나요? 아니면 그 뿌리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나요? 그 다음은 수양버들, 엘 사우체 요론. 그 부드러운 가지가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흔들리는 모습은 감정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이 나무는 슬픔 속에서도 아름답고 눈물 속에서도 빛을 품고 있습니다. 수양버들은 우리에게 흐름에 맡기는 용기, 그리고 슬픔 속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감정이 약함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임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사과나무 엘 만자노. 봄에는 꽃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여름에는 열매로 나눔을 베푸는 나무. 이 나무는 창조와 양육의 에너지, 그리고 생명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사과나무는 말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은 적이 있나요? 네 번째는 외로운 소나무 엘 피노 소리타리오. 높은 산 위에서 홀로 서 있는 그 모습은 고독 속의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존재. 그 고요함은 때로는 자유이지만 때로는 고립입니다. 소나무는 묻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성장의 길인가? 아니면 도피의 벽인가? 마지막으로 자작나무 숲, 엘 보스케 데 아베둘레스. 여러 그루가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모습은 연결과 조화의 영성을 나타냅니다. 이 숲 안에 들어서면 나무들이 서로의 숨결을 나누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 간의 대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깊은 공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아니면 조화를 위해 자신을 감추고 있나요? 이 5나무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5개의 문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세요. 어느 나무의 이미지가 당신을 부르나요? 어떤 나무 앞에서 당신의 호흡이 깊어지나요? 그 울림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보낸 신호입니다. 지금 그 나무를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비바람 속에서도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는 존재. 당신이 선택한 나무가 참나무 엘 로블레라면 지금 당신 안에는 깊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나무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죠. 그저 거기 중심을 잃지 않은 채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나무는 원형적 힘의 상징입니다. 세상을 향해 외치는 힘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근원적인 안정감. 당신은 아마도 지금까지 삶의 많은 풍랑을 지나왔을 겁니다. 때론 버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겠죠. 그 순간마다 당신은 알게 모르게 내면의 참나무를 불러냈습니다. 뿌리처럼 단단한 책임감, 변함없는 인내심, 그리고 세상을 지탱하는 조용한 헌신. 바로 그것이 참나무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언제나 묻습니다. 그 빛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가? 참나무의 빛은 성숙과 안정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경직과 고립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서 있다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죠. 당신은 언제부터인가 익숙함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진 않나요? 혹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해온 것은 아닌지요? 참나무는 말합니다. 진짜 힘은 단단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유연함도 힘이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위치는 분명 귀한 성과의 결과일 수 있지만 혹시 그 뿌리가 당신을 붙잡고 변화의 바람을 막고 있다면 이제는 일부 가지를 잘라낼 때일지도 모릅니다. 나무가 더 자라기 위해선 과거의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뿌리를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참나무는 뿌리와의 재결합을 말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무엇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나요? 당신의 조상, 당신의 기억, 당신이 걸어온 길, 그 모든 것은 당신을 지탱해주는 영혼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뿌리 위에 새로운 줄기를 뻗을 때입니다. 참나무의 지혜는 말없이 속삭입니다. 기억하되 머무르지 마라. 견디되 다치지 마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이제는 그 강인함 속에 따뜻한 인간성을 다시 불러올 시간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다시 열린 마음으로 바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숙한 참나무의 모습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나무를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의 영혼은 그 강인함을 확인받고 싶어 하면서도 더 깊은 유연성과 회복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람은 다시 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나무가 수양버들 엘사우체 요론이라면 당신의 내면은 지금 감정의 강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양버들은 흔들리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공감력과 감정의 진실함을 상징합니다. 강인함이 곧 고요함이 아니라는 걸 이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가장 유연한 것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 법이지요. 이 나무는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고 조용히 함께 울어주는 존재. 당신도 아마 그렇게 많은 감정을 품고 살아온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은 기쁨보다 고요한 슬픔을 더 잘 이해하고 설명보다는 느낌과 직관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동시에 그 선물은 때로 감정의 소진이라는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칼 윤근,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감정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은 옷을 입은 여인, 즉 슬픔의 원형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맞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버드나무는 바로 그 여인을 상징합니다. 슬픔은 당신을 부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연결시키러 오는 존재입니다. 당신 자신과 삶의 진실한 의미와 오래전 끊긴 내면의 목소리와 더욱 이 나무를 선택한 당신은 아마도 스스로조차 이해하기 힘든 감정의 깊이를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단순한 상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 타인의 눈물을 자신의 가슴에 담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자칫하면 자신을 잃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수양버들은 속삭입니다. 흐르되 침몰하지 마라. 느끼되 잊히지 마라.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흘러보내고 너무 깊이 느껴왔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의 물살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아픔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도 소중히 안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슬픔은 지혜가 됩니다. 눈물은 감정의 해방이자 새로운 삶을 위한 정화입니다. 버드나무의 가지가 땅을 향해 내려앉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겸손한 수용입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은 더 이상 버티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감정 속에 잠시 머무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나무가 당신을 불렀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충분히 느낄 줄 아는 사람이고 이제는 그 느낌들을 자기 자신을 위한 자비로 전환할 때가 되었음을 당신의 무의식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과나무 엘 만자노를 선택했다면 당신의 내면은 지금 창조와 양육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생명을 품고 나누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피워내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영혼의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와도 같은 상징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누군가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사랑하고 돌봐온 사람일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일터 혹은 창조적인 일, 당신은 언제나 주는 사람이었고 그 속에서 당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해왔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사람, 상처를 어루만지는 사람, 혼란 속에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걸어온 삶의 길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지키고 키워내는 여정이었겠지요. 그런 당신의 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쳐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주는 영역은 당신이 가장 결핍된 영역일 수도 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당신의 열매는 남들이 다 가져갔지만 당신 스스로는 한 입조차 베어 먹지 못한 채 또다시 피워내고 있지는 않나요? 사과나무는 풍요로움을 상징하지만 그 풍요가 균형을 잃을 때 번아웃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창조해야 한다는 압박, 모든 이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강박이 당신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무는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돌보고 있나요? 당신을 위한 그늘은 어디에 있나요? 정원사도 가끔은 흙 위에 앉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피어난 것들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돌보아온 세계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멋진 열매를 많이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열매 중 하나를 자신을 위해 따도 괜찮습니다. 사과나무는 말없이 말합니다. 자연은 주기만 하지 않는다. 쉬고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당신 안에도 그런 순환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열매를 멈추고 한철을 쉬어가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각이야말로 진짜 성장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회복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뭔가를 주려 하면 결국 뿌리부터 말라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따뜻함은 세상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으려면 당신이 먼저 자신을 품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나무를 선택한 당신의 무의식은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소나무 엘피노 소리타리오를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의 영혼은 고요한 고독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나무는 깊은 산속, 누구도 쉽게 닿을 수 없는 자리에 홀로 서 있습니다. 찬 바람과 침묵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소나무는 아무런 외침도 없이 하늘을 향해 조용히 수직으로 자라납니다. 이 나무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진리를 찾기 위한 독립의 상징, 영적 탐구자의 초상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혼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타인의 소음, 세상의 요구,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지친 당신은 어쩌면 무의식 중에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산길에 들어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나무는 그 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고요 속에서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깊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 삶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그 질문들은 혼자일 때만 들립니다. 혼자 있어야만 들을 수 있는 진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그림자도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고립은 자아의 방어다. 하지만 고요한 고독은 자아의 확장이다. 당신의 고독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과의 단절은 일시적인 안식을 줄 수 있지만 그 단절이 길어질수록 영혼은 점점 다치고 굳어질 수 있습니다. 독립과 고립은 다릅니다. 전자는 성장의 길이고 후자는 상처의 피난처일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고요하되 다리지 마라. 혼자 되되 끊어지지 마라. 당신이 선택한 이 나무는 지금 당신이 혼자 있을 용기와 다시 연결될 용기 모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외로운 산길도 언젠가는 들길로 이어지고 그 길의 끝에는 다시 사람의 온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마쳐야만 합니다. 이 고독은 벌이 아니라 부름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당신 자신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라는 초대. 소나무는 말합니다. 하늘을 향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한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요함은 단절이 아니라 성장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나무를 선택했다면 그건 당신 안의 영혼이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싶지 않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기만의 리듬, 자기만의 진실, 자기만의 길을 걷기 위한 용기를 되찾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품은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빛이 자라나 있었는지를. 만약 당신이 자작나무 숲, 엘포케 데 아베두레를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은 연결, 공명, 그리고 영혼 간의 교감을 향한 깊은 갈망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작나무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늘 함께 자랍니다. 어깨를 맞대고 햇살을 나누며 바람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 숲 안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나무들은 똑같지 않습니다. 굵기도 높이도 가지의 방향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 숲은 개인과 집단, 자아와 공동체, 나와 너 사이의 조화로운 춤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이 상징을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은 단지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속과 상호성, 영원히 서로를 비추는 만남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를 점점 더 개별화된 존재로 만들지만 윤근 말합니다. 진정한 개별화는 고립이 아니라 더욱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작나무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가짜 친밀함이 아니라 마음의 벽이 내려간 상태에서 만나는 온전한 연결. 당신은 그런 관계를 갈망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 상징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조화를 유지하려는 강박, 집단 안에서의 자기 억제, 자기 진실을 감추면서까지 유지되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작나무는 부드럽지만 속이 비어있진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실을 억누르지 않고도 타인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숲은 말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흔들릴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관계는 짐이 아닌 은총이 됩니다. 지금 당신은 그 가능성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감추지 않고 꾸미지 않고 조용히 내보일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숨을 깊이 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이 나무를 선택했다면 아마도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강한 척하며 혼자 견뎌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 관계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서로를 밝히는 만남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만날 때 변화한다. 자작나무 숲은 그런 변화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건 더는 혼자가 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당신 삶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교감, 새로운 빛을 데려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 빛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5 나무를 지나왔습니다. 각각의 나무는 당신 안에 어떤 면을 비추었고 그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나무, 버드나무, 사과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모두가 당신 안에 존재하는 심볼이자 원형적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오늘 당신의 무의식을 통해 선택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나무였나요? 아니, 더 깊이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은 어떤 형태로 당신을 부르고 있었나요? 당신이 선택한 나무는 하나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내면은 5가지 모두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고 돌보면서도 지치며 고요히 혼자 있으면서도 연결을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행의 끝, 그러나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이름도 나이도 역할도 모두 내려놓고 이 영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외피를 벗은 채로 조금 더 자신에 가까워진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실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의 문을 스스로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이 영상의 시작에서처럼. 그리고 조용히 내쉬며 자신에게 속삭이세요.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심리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시 멈춰 내면의 상징과 대화한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삶의 혼란 속에서 이 짧은 시간이 당신에게 중심을 회복하게 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의미는 충만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지 마세요. 이 경험을 끝이 아닌 씨앗처럼 간직하세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다시 무의식이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어떤 장면, 꿈, 감정 또는 갑작스레 떠오른 이미지가 그 증거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기억을 떠올리세요. 당신 안의 나무가 다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영상의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졌고 조금 더 진실해졌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영적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로 빛나게 해주세요.
댓글로 당신이 선택한 나무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여정을 나누어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있는 존재로서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건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나무였나요? 그리고 내일 어떤 나무가 되고 싶나요?